친구가 넣어라 500을 넣습니다. 이게 정확히 더블이 됩니다. 1000? 저를 뺐어요. 친구가 또 전화가 옵니다. 있는 돈은 다 넣어라.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넣습니다. 반타작이나요. 그 새끼랑 카톡을 안 하기 시작해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야 이거 뭐 안녕하세요. 또 뭐 봐요? 뭐 보겠노? 뭐 이렇게 파라해? 안녕하세요. 옷 색깔 거슬리네.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뭐 잔이 왜 또 파래? 오늘 장이 안 좋던데. 그래서 내 장이 지금 미치고. 저는 대마 아파트에 거래 정지당했어요. 게임원이에요 형님. 그냥 40몇 프로 마이너스예요. 지금 지고 있는 한 25%? 집이 100%라 저는 80%. 내려놓은 거 해봐이고. 이렇게 아니면 못 살아요. 저 불장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한강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강 왜 가나 했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 그거 모르세요? 물구나무서기 하고 있는 거? 아 거꾸로네. 네. 아 이렇게 10만 간다며요. 상점. 이재용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회사 다니는 기분이 안 나요. 돈을 벌어도 계속 꼬라박는 거예요 지금. 투자는 하나? 저는 주식코인 안 해봤어요. 승자다, 승자. 펀드만 해보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요. 안 하면 패자라고. 바보 취급 당했잖아요. 패자라고 그랬잖아. 2018년도에 제 친구가 다녀요. BMW랑 계약을 했다고 저한테 넣어라. 그래 500을 넣습니다 지금. 일주일 뒤에 이게 정확히 더블이 됩니다. 1000대. 우와. 저를 뺐어요. 조카 민성입니다. 민성이 장난감을 15만 원짜리를 택배로 보내줘요. 친구가 또 전화가 옵니다. 기아차랑 1조 체결을 했다. 있는 돈은 다 넣어라. 자기는 다 들어갔대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넣습니다. 한 3천만 원이에요. 반타작이나요. 그래서 그 새끼랑 카톡을 안 하기 시작해요. 코인으로 갈아타요. 리플이라고 있어요. 1,000원에 들어갑니다. 지금 400원입니다. 관찰하면서 그래프를 읽은 굉장히 위대한 국장입니다. 뭔 개소리야. 친구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은 친하게 지내요. 걔는 저보다 더 잃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 삶이었는데 너무 한심해요. 남의 입으로 지금. 각자 뭐 준비해온 거 한번 얘기해보죠. 오를 땐 내 덕, 떨어질 때 국가 책임. 시작. 코로나 시기 포함해서 이제 저금리 시기 동안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엄청 화랑이었잖아요. 주식으로 그냥 생활비 1년에 한 3, 4천을 벌어가지고 아무 일 안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좀 하는 얘기가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에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거죠.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벌 때는 사실 그 국가 때문에 내가 이걸 벌었다고 하지 않으면서 잃었을 때는 이게 국가가 뭔가 책임져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금으로 해야 될 텐데 공정하지 않다라고 좀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 늘려주고 알겠습니다. 사기 범죄율도 엄청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당시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돈을 잃게 되니까 사기를 당하니까 당시에 이제 국가나 뭐 이렇게 수사기관을 찾고 뭐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제대로 알아보고 개인들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남들이 좀 이거 번다 하면 이렇게 우르르 따라가는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지. 나도 그랬고 뭐. 근데 이제 나는 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있어. 절망 속에서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국가 탓도 좀 있다. 근데 저는 국가 탓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코인과 주식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전 물론 어떻게든 한탕을 쳐보려고 들어가긴 본인은 했는데 했지만. 네, 제 선택이었지 나라가 저를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투자 상품 판매할 때 좀 더 상품 설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거 알아요? 바카스에 경고 문구 있는 거. 이 과량 섭취할 경우
우울증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 진짜요? 조심하십시오. 몰랐어. 수 있어. 이게 문제야. 그게 정말 난 요즘 노안 와서 이렇게 봐야 돼. 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개인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책임. 시력 관리라. 눈이 좋았으면 됐지. 아니 눈이 아니, 더 한번 컸거나. 찾아봐. 좀 투자를 하는 방식이 어려워져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방법이 문법이야. 너무 쉬워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만약에 주식 투자하려면 증권거래소를 직접 가서 적고. 써서 이렇게 하든가. 그랬으면 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 저도 1억 2천만 뭐 적고. 안 해요 그럼. 호기자님 뭐 준비한 거. 빚 권하는 사회. 빚을 모두에게 권하는. 시작. 2030 청년들의 빚이 굉장히 많다. 주택이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상투 잡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년들. 대출 비율이 56.3%인가 그래요. 근데 이 세대 말고 다른 세대는 36%인가 이거밖에 안 돼.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신용대출까지 다 해가지고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까지 오르잖아요. 지금 거의 3% 가까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청년들은 무엇으로 이거를 메꿀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또 빚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빚의 늪에 들어가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빚을 권한 건 아닌지 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뭐 낙오된다, 이 사회에서 이탈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위기감을 조성해요.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좀 몰아가는 식이야. 점점 막 몰아가고 있어. 지금 이것도 몰아가는 거야. 니들이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 사회나 그렇게 빌려줬던 은행이라든가도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죠. 오. 시간 맞추는 건 처음 봤는데. 오 프로. 아니 저 근데 방금 들었던 생각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 청년층에서 반발이 심했던 게 사다리 걷어차기다. 맞아, 그 얘기 많이 나왔어. 그때 그래서 대출 받아서 샀으면 지금 떨어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 친구가 네. 광교에 최고가로 삽니다. 15억 6천 주고 광교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요.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지금 10억입니다. 전화가 안 돼요. 대출을 뭐 한 진짜 바짝 신용까지 10억. 2금융, 3금융까지 땡기면 10억까지 땡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10억 담보 가치가 줄어들면 그러면 은행은 파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빚을 다 갖고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딴 데서 어디 친척한테 돈을 빌리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걸 계속 낮춰야 되는 거야. 사채까지 가가지고 돈을 뭐. 끌어 쓰는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기율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근데 그 10억에서 10억 떨어진 사람을 국가가 지원해야 되냐? 여기서 내 세금으로 왜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왜 지원해? 또 하나는 은행에 대한 투자라는 건 위험이 필수적으로 와요. 근데 은행이 대기업한테 돈 빌려줄 때 리스크가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때 리스크가 있나? 특히 부동산 같은 없어. 경우는 없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없죠. 담보를 무조건 잡아. 무조건. 신용대출 얼마 안 해줘. 그 집값이라든가 주식이 떨어지면 강매할 수 있어. 그럼 개인만 손해봐. 근데 문제는 은행이 이 개인한테 투자를 한 거야. 반가이 해야지. 반가이 해야지. 아니 기업한테는 막 2천원, 3천원 투자하고 만약에 해서 기업이 뭐 잘못되면 은행이 다 오롯이 피해 보잖아. 그렇지. 근데 영원 그때 또 공적 가격을 막 미친 듯이 쏟아부어 정부가. 그런 고민이 그러니까 같이 져야 된다. 투자를 할 거면 리스크도 같이 은행이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기자 빚 권하는 사회 뉴스가 괜찮다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셋셋 아니 그 저도 세세 편승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 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기가 좀 빡세잖아요. 일을 해도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노동의 이 본질이 좀 훼손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정말 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딱 순서를 밟고 가야지 그나마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런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산다든가 아이들을 뭐 유학을 보낸다든가 하는 우리가 장밋빛으로 그리는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흑수저는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본가들은 노동의 가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버려둬. 그냥 가치가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이익이 더 생기는데. 근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노조라든가 거기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노동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사회 여론은 그걸 너무
폄훼하고 집단 이기주의식으로 매도하는 거. 그거부터 좀 해결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공과금, 보험료, 통신요금, 카드값 빠져나가니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통장 타임. 회사 몰래 알바라도 해야 하나 고민해본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총 상금 1,8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국민 노동문화 공모전 제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가 접수를 시작했거든요. 난생처음 노동문화제는요, 노동을 사랑하는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어떤 이와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동영상, 사진, 수기 3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오는 10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비싼 라면. 국정 참치 한번 사주세요. 사줄게. 오늘 먹을래? 아니 지금 4천 꼬라 막았다는데. 아니요, 그 돈은 또 다른 돈이에요. 빨리 짐 싸고 나올게요. 57,000원짜리 10명 57만 원. 아 57,000원짜리 안 먹어도 되는데? 다시 주식을 좀 사서 코인에 넣어서 이더리움이